자, 31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필기는 다 해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써놓고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 설명을 들은 뒤에 필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루는 습관을 이길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댄이라는 교수님이죠. 여기서 누군지 모를까봐 컴마로 동격을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이제 뭐 심리학 교수님이겠죠? 자, 이분이 수행을 합니다. 무엇을? 실험을. 근데 실험의 대상이 누구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세 가지 본인이 가르치는 수업의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MIT 학생들인 거 보니까 데이터는 좀 쓸모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는요 부여를 합니다. 모든 수업에다가 세 가지 과제를 제공하게 돼요.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assign 뒤에 이제 모든 수업들에게 보고서를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over the courses of the semester 이게 무슨 말이냐? 학기 과정 동안 모든 수업에 세 가지 보고서를 과제로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좀 끊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제는 실험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수업은요 had to choose 선택해야만 했어요. 3 due dates 세 개의 마감일을 각자 그들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또는 마지막 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종강일 그냥 마지막 날에 제출해도 돼.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룹은요 마감일이 없네. 모든 세 가지 과제는요 그냥 제출만 되면 됩니다. 자, 여기서 to 부정사의 수동태 쓰인 거 잘 보셔야 돼요. to be submitted입니다. 자, 세 번째 조는요 그는요 주었어요. 학생들에게 세 가지 데드라인을. 이거 give 사형식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명식으로 바꾸면 gave three set deadlines to students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over the courses of the semester. 그러니까 마감일을 지정해 줬어. 자, 정리해 볼게요. 스스로 결정, 아예 없음, 정해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끊깁니다. 계속 갑니다. 자, 학기가 끝날 때쯤에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냐면 학생들은 학생인데 정해진 데드라인, 이 마감일을 정해둔 이 학생들이 최고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set는 정해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마감일을 갖고 있었던 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된 애들입니까? 통제가 된 애들이죠. 강제로 통제가 된 애들은 성적이 좋았어. 그런데 마감일이 없는 학생들은요 아유 점수가 최악이네.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인데 그들 스스로가 마감일을 정할 수 있었던 그 학생들은요 중간 정도 성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끊기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교수님이 결론을 내렸죠.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개선한다고. 무엇을? 자신의 통제력과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성과를. 자, 다시 한 번 더.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개선시킨다는 거예요. 좋은 거지. 근데 이 통제를 제한하는 대상이 뭐 교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거나 또는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학생 스스로에 의해서 통제되든 상관없이 자유를 통제하는 건 좋은 거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글이 특이한 게 대부분의 글들은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은 자유를 제한해야 성과와 통제가 향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자, 이 지문도 잠깐 멈춰두고 필기를 먼저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을 본 다음에 같이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최고의 방법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요걸 잘 봐야 돼. 최고의 방법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way라는 표현은요 뒤에 in which나 that이 따라오지만 how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가능하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일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enable 목적어 to do 라는 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 working 나오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자, the main the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의 주요한 주제는 뭐냐면 we become steadily more specialized.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조금 더 전문화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문화되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전문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양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우리가 생산하는데 꾸준히 더 전문화되고 소비를 하는데 더 꾸준히 다양화된다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벗어나요. 어디에서부터 벗어나냐? 불안정한 자급자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안전한 상호 의존으로 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다라는 요 개념이 상호 의존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집중함으로써 그쵸? 뭐에 집중합니까? 우리 다른 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에 집중함으로써 얼마 동안? 한 주에 40시간 동안에 사람들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직장이라 부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님으로써 당신은요 소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72시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침대에 있는 시간 빼고 말하는 거죠. rely on 의존하면서 어디에? 서비스에. 근데 어떤 서비스입니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죠. 너에게.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해주면 나머지 내가 회사에서 일을 안 할 때는 택시기사님도 계시고 택배원분들도 계시고 레스토랑의 셰프님들도 계시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택배도 옮겨야 되고 내가 요리도 다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운전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상호 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개념은요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work for a fraction of a second. 아주 잠시 동안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전기 램프를 1시간 동안이나 켤 수 있도록 해줬대. 그리고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제공하는 거죠. 그 빛의 양을 제공했대요. 근데 그게 어떤 빛의 양이냐? 하루 종일 켜야만 했었던 양의 불빛을 우리가 1시간 동안이나 편하게 켤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뭔 소리냐? 왜 빛을 만드는데 하루가 걸리나요? 네가 만약에 스스로 그 불을 다 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야 돼요. 정제해야 됩니다. 무엇을? 참기름을. 그리고 양의 지방을. 뭐 하기 위해서? 그 등 하나를 켜려고. 마치 어땠던 것처럼 대부분의 인류가 그리 멀지 않았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자, 정리해 볼게요. 과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단순한 등을 켜기 위해서 참기름과 양의 지방을 정제하고 모으면서 하루 종일 걸려서 불을 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잠깐 동안 일하고 나서 편하게 불빛을 켜는데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전등을 1시간 동안 켜는 여유. 언제든지 우리가 불 켜놓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다른 사람이 내 일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램프를 켜는 것 자체가 자급자족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일하는 거. 이게 효율성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당신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을 내린 적이 있다면 당신은요 아마 관심이 생길 겁니다. 배우는 것에. 근데 어떤 걸 배웁니까? 그 습관을 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ow 뒤에 to 부정사 이런 거 나오면 how we should break that habit 이렇게. 그죠? 그 습관을 깨는 방법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might는 당연히 추측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one great way, 한 가지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To trick your brain, 당신의 뇌를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nto doing so, 그렇게 하도록. 그럼 바로 뭐냐면 이 율리시스의 컨트랙트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리시스의 계약에 사인을 한대. 자, 우리가 율리시스라는 인물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이 꿀팁의 이름은요. 유래합니다. 우리 comes from이라는 표현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게 뭐 derives from 같은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유래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어디에서 유래하냐? Greek myth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요때 나오는 건데요. 율리시스라는 인물에 대한 신화에서 우리가 유래를 한대요. 근데 이 율리시스가 누구냐? 동격이죠. 캡틴입니다. 선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배가 항해를 하는 거죠. 섬을 지나서. 근데 그게 어떤 섬이냐? 사이렌이라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스타벅스 그 그림에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이렌이 괴물인데 굉장히 위험한 그 여성 괴물입니다. 근데 걔가 어떻게 하냐면 유혹을 해요. 희생자들을 죽게 하는 거죠. 노래를 불러서.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쪽으로 가면은 막 벽에 부딪히고 막 산호초에 걸려가지고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율리시스는 이 거대한 유혹을 하는 사이렌을 지금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lure라는 단어는 attracted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knowing 지금 문장 시작부터 분사구문 등장했죠? As he knew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죠? 뭘 알았습니까? 그가 이거를 저항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자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율리시스는요 지시합니다. 그의 선원들에게 귀 막아라 솜으로. 그러니까 이 instruct는 make 사역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 목적격 보고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made his crew stuff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율리시스가 지시를 해요. 그 다음에 to stuff their ears니까 to tie 병렬 구조죠. 묶어라 배의 돛대에다 자신을. 왜냐면 자기가 선장이니까 방향타를 자기가 쥐고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막는 거죠. 그가 뭐 하는 거? 돌리는 거죠. 그 배를 어디로? 사이렌 쪽으로. 그래서 prevent 목적어 from ing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prevent 목적어 from ing가 등장을 하죠. 요거 from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큰 거 아시죠? prevent him turning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완전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from ing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자, 그는 worked 이 그는 이래. 그것은요 먹혔대. 그리고 you can do the same thing. 당신도 율리시스와 똑같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원하는 게 자기 자신을 지금 묶었죠. 자기 자신을 묶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너도 묶으면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너의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정답이 이게 되는 거였던 거죠. 유혹으로부터 너 자신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될까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약에 원한다면 당신이 만약에 원해요. To stay off your cell phone. 전화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죠? 그리고는 일에 집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delete the apps. 인스타그램 지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해 줄 때 너무 많이 떠 알람이 끄란 말이야 이 녀석들아. 그래서 이런 delete the apps that distract you 너를 방해하는 앱들을 지워라. 지금 deleting 앱이 뭐 하는 겁니까? 강제로 자기 자신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locking yourself out of your temptation이 요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또는 하나 더 있어 방법이 ask your friend to change your password. 야 비밀번호 좀 바꿔라. 극단적이죠. ask 목적어 등장하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등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to change죠.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혹시나 changing 이딴 거 나오면 바로 찢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제로 차단함으로써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지문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분사 구문이나 이런 다양한 구문들이 있으니까 내용 잘 정리합시다. 자, 3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의 집은요 단지 생태계인 것만은 아니고요. They are unique ones. 굉장히 독특한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개성 있고
스페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one's는 부정대명사로 앞에 있는 ecosystems를 반복하기 싫어서 써준 표현이죠. 자, 그다음에 문장이 끝나고 컴마 뒤에 ing 이거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독특한 곳이고요. 그리고 수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걷어주는 거죠. 종들을. 그래서 이 호스팅을 and they host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종은 종인데 어떤 종들입니까? 적응된 종들이죠. They are adapted to. 어디에 적응됐는데 indoor environments. 실내 환경에 적응된 종들을 걷어준다. 그게 바로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that are adapted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species adapted 요 that are를 생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비동사는 빨리 자르고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자, 걷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밀어붙이기도 한대요. 진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하고 종들을 걷어줄 뿐만 아니라 진화의 방향성도 잡아준대요. 자, 실내에 있는 미생물이나 곤충이나 쥐들은요 모두 진화시켰대요. 무엇을? 능력을 진화시켰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생존하고자 하는 능력이요. 무엇을? 우리의 화학적 공격을. 그리고 뭐 하면서? 내성을 키우면서. 뭐 어디에 내성을 키웁니까? 뭐 항균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독 같은 것들을 이제 내성을 키워가면서 생존하는 능력을 진화시켰다, 발달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바퀴벌레가 더 안 죽어. 그죠?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약에 다 죽었을 텐데 걔들도 내성을 가지는 거죠. 자, 그 얘기 하자마자 독일 바퀴벌레. 그죠? 누가 봐도 여기 for example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죠? 자, 바퀴벌레들은요 are known to have developed 발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조심하시는 게 이게 are known as로 바뀌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답이 되려면 이것도 내가 이 관악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자, 이거 변형을 어떻게 하냐면 are known as가 만약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species 종들이야 that have developed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be known as라는 표현 아시죠?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할 때 이 as 뒤에는 species라는 명사가 와야 돼. 그리고 그거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올 수는 있겠죠. 요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자, 알려져 있대. 발달시킨 것을 무엇을? 혐오감을 발달시켰대요. 무엇에 대한? 글루코스, 포도당에 대한. 얘네들이 갑자기 왜 포도당을 싫어하게 됐을까? 그게 어떤 거냐면요. It's commonly used, 사용된대요. 미끼로서. 바퀴벌레 덫에 미끼로서 종종 사용되는 포도당. 그러니까 이제 바퀴벌레들은 포도당 딱 보면 덫이네. 저거 먹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나? 자, 그다음에 some 어떤 실내 곤충들. 근데 그게 어떤 곤충들입니까? 계속적 용법이니까 대답 안 되는 거 아시죠? 기회가 별로 없는 종들입니다. 먹을 거예요. 누구보다 밖에서 사는 애들보다 먹을 것들이 좀 적은 그런 인도어 인섹트는요. seem to have developed 발달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인섹트가 복수니까 seem에 s가 안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 동사를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seem이라는 표현은요. it seems that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대절 안에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능력을 키웠나 봤더니 생존하는 능력입니다. 음식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애들은 먹을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음식이 부족할 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태학자들이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냐면 이 행성이 발달됨에 따라 그 다음에 훨씬 더 도시화됨에 따라서 여기서 as는 따라서죠. 더 많은 종들이 진화할 거래요. 진화시킬 거래. 무엇을? 특성을. 근데 그게 어떤 특성이냐? 얘네들이 실내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밖에서 사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도시에서 사니까 실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을 거다. 이거 적자 생존이잖아요. 적합한 애들만 생존함.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에 이 실내에 거주하는 건요. 몰아붙일 거래. 우리의 진화 역시도
이끌 수 있다. 자, 봐. 여기서 갑자기 our evolution이 등장했다는 건 이제까지 바퀴벌레와 같은 쥐 같은 곤충 같은 애들만 이야기를 하다가 인간의 이야기로 넘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집에서 되게 행복한 이런 집돌이 집순이 라이프는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인류의 미래.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엔 바깥에 점점 나가지 않으면서 우리도 실내에 적합한 특성을 점점 갖게 되고 그 특성을 진화시키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생태학의 지문이었습니다. 필기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